안 교수님 먼저 간략한 개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기계공학에서 학부를 공부했고요. 학부 졸업하고 한 3년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군대 대신에 이제 군함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군 장교들이랑 같이 좀 일하고 국방의 임무를 좀 그걸로 대신했죠. 그래서 그냥 유학을 가려고 결심했던 거는 이제 그때가 좀 더 계기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잠깐이지만 해봤고, 그리고 무슨 이제 회사도 다녀봤는데 공부하는 게 훨씬 재미있구나 내가 이제 그걸 많이 느꼈고, 유학을 결심을 하고 석사 박사를 이제 MIT 기계공학 그쪽으로 전공을 했고요. 사실 제가 박사 때 했던 게 제가 로봇인데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중에 하나죠, 분야가. 근데 로봇을 가지고 사람을 재활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운동을 재활하는, 그래서 로봇 에이드 리헵이라고 해서 결국에 로봇을 잘 만들고, 그리고 사람 운동을 잘 이해해서 사람의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나 이렇게 그런 실제로 근육은 정상이지만 어떤 뇌신경계의 이상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한, 약간 이거는 의족 의수를 만드는 거랑 다르고요.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런 연구를 했고,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 느낀 거는 이제 물론 그리고 나서 저는 포스닥 생활을 좀 했고, 그리고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2년 동안 이제 교수를 있었는데, 계속 제가 박사 때 했던 연구를 확장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한계 내지는 어떤 큰 동기부여는 결국 사람의 운동을 도와주기 위한 로봇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기술의 병목이 단지 로봇을 잘 만들고 잘못 만들고 이런 거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로봇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로봇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러니까 사람의 운동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연 정말로 그런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운동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을 되게 정교하고 되게 팬시하고 멋있고 되게 그냥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로봇을 사람한테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런 바이오메카닉스랑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더 많이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일하는 그런 쪽에서 사람의 운동을 도와주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마침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한국에 들어올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또 목요일 자리가 나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작년 이제 9월부터 서울대에서 지금 체육교육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을 제어하잖아요, 보통요. 그렇죠. 일반적인 로봇의 운영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제어 혹은 도와주는,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좀 생소한데,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뭐 되게 정교한 로봇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로봇 팔을 가지고요. 로봇 팔을 사람이 잡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타겟을 주죠, 비전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라는 지령을 주면은 사람이 그걸 움직이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잘 움직이지만,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들이나 아니면 재활 부상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뭐 똑바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빨리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사실 로봇이 센싱을 할 수가 있죠. 센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만큼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딱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이렇게 인커리지하면서 그 사람이 노력을 장려하면서 필요한 만큼 도와주면서 그 목표를 한 대충이라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사실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훨씬 정량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물리치료를 받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시스테매틱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인간이 약한 부분이 있는 부분만큼만 도와주는 기계를 정밀하게 만들려면 그렇죠. 일반적인 로봇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기술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만큼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힘센 로봇이 와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다 해주면은 실제 그런 로봇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자면서도 걸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그러니까 그 환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하고 싶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걸 얼라우 해주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어떤 기어를 붙이고 뭔가 뭐 여러 가지를 붙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그 백드라이버블 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였을 때 로봇이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로봇, 부드러워야 될 때 최대한 부드러울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어렵죠. 그런 게 이제 기술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인간의 뭐 생체 신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많이 연구를 또 하셔야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실제로 뭐 어떤 그런 EMG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의도를 파악해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의족이나 의수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해온 거는 정말 순수히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포스 센서를 가지고 힘을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더 그쪽 방향으로 더 끌어준다든지 이제 사실은 이런 로봇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개발되고 발전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술들은 많이 이제 축적이 되는 상태인데 다만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미국 심장학회 권위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서야 드디어 실제로 이게 그런 아주 컨벤셔널한 물리치료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게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반면에 보행에 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예, 전혀 뭐 그냥 물리치료사를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아직 이런 수준입니다. 교수님 이제 그 CV를 보니까 이제 보행 쪽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보행의 어떤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실험하셨을 텐데 실제로 보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나요? 기계 로봇이 도움을 줬을 때?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한 연구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룹에서 하는 것들도 물론 이 로봇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특정한 환자한테만 효과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당히 발전이 더디고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게 로봇을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재활이 사람이 어떻게 재활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을 가지고도 아니면 동물 모델 쥐를 가지고 실험해본 결과 정말로 그 자의적인 움직임이 있어야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이게 재활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주 정교한 기계를 만들어 놓고 정말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뭘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재활이 안 되는 건데 한동안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었던 이유는 로봇을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서는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재활이 잘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융합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허울점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지금 어쨌건 일반 로봇에 비해서는 이제 운동 관련된 로봇이 그러니까 뭐 시장이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하시는 연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펀딩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세요? 사실은 그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역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분야 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져 있고요. 네, 특히 뭐 유럽 쪽에서는 많이 발전돼 있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발전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각광을 받는데 그 이유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고령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재활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뇌졸중, 그러니까 고령화 될수록 더 이렇게 빈도가 커지는 그런 질병들이 이제 치료가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도 한 뭐 몇 년 뒤면은 65세 인구가 30% 넘을 거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많을 거고 기업들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재활원, 국립재활원 이런 데서도 많은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펀딩은 뭐 경쟁이 더 많아지는 걸 걱정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관심이 없을 내 시장이 적을 거라는 생각은 그런 거는 되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이 하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알파고도 이게 문제가 났었지만 뭐 이제는 뭐 30년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종 반 이상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인간의 고유 분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기계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재활 관점에서 딱 봤을 때이긴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이나 관련 직종자들의 시장들은 굉장히 급속히 잠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서 이런 연관된 문제지만 이 로봇 윤리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몸과 또 연관이 엮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좀 어떻게 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좀 연구가 좀 되고 있나요? 그런 문제 좀. 사실은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쪽 윤리 이쪽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견해라든지 이제 또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저의 어떤 비전 내지는 대책 이런 거를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실제로 AI 그리고 어떤 그런 로봇,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화두들이 사람들이 갖게 하는 그런 경각심 이건 저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종업원들이 뭐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거의 햄버거 그냥 그냥 무인 상점으로 다 모든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병원에 많은 물리치료사들 사실 병원들한테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빨리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간의 문제,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코스트를 고려해봤을 때 이게 과연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렇게 쉽게 바뀌려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그런 것들이 정말 급속도로 일어날 것인지. 근데 저는 이게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로봇을 이용하고 이제 뭐 사람을 대체하는 것들도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면 뭐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한다든지 가능성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가능성은 많으니까 그거를 그런 다른 문제 때문에 꽁꽁 싸두고 이제 전혀 접근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윤리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사람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걱정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은 로봇을 개발 안 하거나 인공지능을 개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봇이나 일부 기술들이 정말 더 있는 사람들 위해 더 쓰이고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게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구조랑 그런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기술 개발을 그만하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진보를 추구하는 인류의 그런 본성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자본주의가 완성된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요즘에 보니까 이제 뭐그 데니송 박사도 막 텔레비전 많이 나오더라고 로봇 예. 이런 거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로봇 여기 로봇도 지금 레코드를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예. 저의 저희 랜더피스로 만든 저희 디자인. 저기 스스로 설계해서 만드신 예.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아이들이 이제 뭐 스타워즈나 이제 뭐 와. 레고 시티 이런 거 네. 만들고 남은 부품들 있으면 이제 그거 모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가 이게 범인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시네요. 나름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너무 멋있습니다. 저거 그냥 이 아이템으로 팔아도 굉장히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 국내에서도 로봇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 국내 수준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은 관심은 많지만 예. 우리나라 로봇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서 한다 연구만 이렇게 들었지 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어떻게 좀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선두를 달리는 여러 그룹들이 있죠. 특히 AI 쪽 미국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만드는 건 뭐 혼다의 아시 뭐 이런 거 아주 예. 시그너처라는 그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진보돼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은 특히 투자를 아끼지 않고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 비해서 훨씬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연구진들이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이제 뭐 카이스트 후보 이런 건 되게 큰 업적이었고요. 저는 한번 그 이제 교수님 이제 오준호 교수님이 카이스트 후보로 만드신 이제 그런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약간 프라이드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 보행 보조기 이런 거 잘 만들고 있고요. 아주 뭐 최근에 이제 그런 뭐 국제학회 같은 데서 많은 주목을 받고 아주 진보된 상태라서 발전 가능성도 뭐 충분히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서울대 오셔서 아까도 말씀 쭉 하셨는데 사실은 뭐 스포츠 재활을 돕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신체 정보 수집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당연히 확장한 연구, 융합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서울대 오셔서 여기 관련된 뭐 교수님들이랑 같이 하시는 융합 연구나 공통 연구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일단 체육교육과 내에서는 사실은 뭐 박철웅 교수님 이제 랩에서 하는 연구에 좀 관심이 많고요. 같이 계속 그 협연을 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로 그 ERC가 이제 그 연구재단에서 하는 선도 연구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6년간 이제 그 매년 22억씩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 중에 저도 대부분 이제 공학 교수님이시고 저희 하는 건 이제 소프트 로봇을 가지고 웨어러블 소프트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실제 입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사람의 어떤 운동도 도와주고 뭐 치료도 도와주고 이런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거든요. 어떤 무릎에 우리가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발목에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연구를 되게 융합적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공대에서 소프트 로봇을 하신 분들이지만 센서를 만드시거나 액추에이터를 만드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체 역학을 했던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의료학과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패션 테크놀로지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실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랑도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펀드를 따오신 거예요? 예.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서울대 오셔서 이제 2년 되셨다는데요? 작년 9월부터니까요. 이제 6개월 넘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초이스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MIT에서 공부하신 것도 물론이거니나 뭐 기계공학 백그라운드도 있으시고 해외에서 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체육과로 오겠다, 서울대 체육과로 오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목요일 자리가 나서만으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좀 결심들 왜 이쪽을 체육과로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와서는 또 어떻게 후회는 없으신지 그런 것들. 저 일단은 그 이제 왜 인재에 대해서는 한국에 오고 싶은 딱 그 이제 그런 오면 좋을 상황이었어요. 약간 그 부모님
이제 또 이렇게 연락하시고 네. 너무 오래 같이 못 이제 네, 그렇죠. 옆에 네. 제가 없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기웃기웃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무기의 자리가 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연구 자체가 이제 이쪽에서 추구하는 연구랑 상당히 이제 같이 제가 뛰었을 때 시너지도 되게 클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좀 많이 결심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나왔을 때는 가는 걸로. 네. 그리고 오셔서는 어떠신가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아닙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꼭 레코드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솔직히 이거 정말로 공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다른 교수님들한테 정말 저는 너무 만족해요. 그렇습니까? 예, 일단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다시 12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느끼는 편안함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제가 가르쳤던 캐나다 이제 뭐 MIT에서 저 조교를 했고요. 그리고 TA도 해보고 캐나다 그 빅토리아 대학에서도 이제 2년 동안 교수를 했는데 저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수업 그 전까지 매일매일 바쁘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한때는 갑자기 이제 캐나다에서 수업 준비를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얘네들을 위해서 이해합니다. 예, 한국 애들한테 이런 걸 하고 싶다. 한국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왕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실제로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런 만족감이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고 더 재밌어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만족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솔직히 특히 저희 과 학생들이 애들이 너무 약간 이뻐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예의도 바르고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참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다가 뭐 애들이 그냥 목도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더라도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교육자로서 느끼는 건 정말 후회가 없고 그리고 연구 환경도 사실은 캐나다에 비하면 오히려 한국이 더 빨라요. 뭔가 주기가 이렇게 펀드가 돌아가는 주기가 빨라서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거기서도 무조건 만족하고요. 특히 이제 또 주위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참 좋고 이제 연구나 교육만 해서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제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학생들이 너무 잘해주니까요. 학생들이 정말 뭐 빠릿빠릿하고 똑똑하지만 그리고 또 예의도 바르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이거 너무 물들어서 내가 갑질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경각심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수님이시네요. 네. 교수님이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건 이 학문적 분류로는 이제 역학 바이오메카닉스의 범주에 속하니까 운동역학에 한국의 운동역학 혹시 학회 이런 데 많이 나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준은 그러니까 해외랑 봤을 때 뭐 연구하는 트렌드나 아니면 뭐 연구 주제 이런 것들로 보면 어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 스포츠 역학 어떤 차이가 좀 주로 있죠? 저는 학회는 6개 하나를 가봤었고요. 근데 어느 학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회도 큰 학회가 특히 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유익한 그리고 너무 도움이 되는 발표도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아쉬운 발표들도 있고요. 근데 한국 학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인이 이제 그런 연구를 발표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결과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냉철한 분석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더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내 학회 같은 경우는 국제 학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점들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뭐 그
외부인으로서 그냥 바라보면서 평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함께 하면서 저도 같이 노력해서 같이 바꿔야 될 부분이니까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우호 쪽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음. 평창이라는 큰 이제 메가 이벤트가 있고 그런 예.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좀 사회적인 배경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의 스포츠 과학이 반드시 이런 아젠다는 연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이게 교수님 이제 연구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 이제 자연과학 분야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인문과학이 아니라 이런 분야는 반드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학문적 동향은 학문적 트렌드는 이쪽이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다뤄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과학의 미래.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도 보면은 뭐 생리학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역학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생리학 하는 분들은 여기 체육과에 없어도 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뭐 이제는 피험자도 안 쓰기 때문에 다 주의가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구 토픽이 스포츠일 뿐이지 사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의대나 뭐 다 이쪽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펀드도 그쪽에서 많이 받아오고 속해분도 심지어 계시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또 비난도 또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인데 오히려 탈스포츠가 되는 경향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이 두 가지는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 과학이라는 이 큰 범주 안에 봤을 때 저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가 사실은 저는 모든 학문이 제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 참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정말로 그 어떤 지식과 진리 그게 사실은 물론 어떤 철학 그를 과학이 따라가고 이제 그리고 뭐 공학이 따라가고 뭐 응용과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인류가 발전한 것처럼 저는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저는 있지 않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이효령 씨가 표현한 것처럼 지의 최전선에서 어떤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저는 이제 그런 몇 명의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학문은 천재들한테 맡기고 천재 아닙니다. 저는 내가 레고는 좀 하면 저부터 천재를 수는 없죠. 저는 제가 참고 천재가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라는 거는 참 어렸을 때 느꼈습니다. 제가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맡기고 정말로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학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게 이거 너무 궁금하고 만들어보고 싶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만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물론 뭐 만들고 나면 멋있지만 결국에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질을 높이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는 이 스포츠 특히 스포츠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좀 더 일상 스포츠의 그러니까 사람들 일상에서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더 해소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 주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스스로 느끼기도 했지만 뭐 실제로 생리학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견을 해내는 거고 정말로 그냥 예를 들어 뭐 이런 연구를 있잖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는 사람보다 오래 살더라.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술이 어떤 화학적으로 더 좋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운동이 단순히 그냥 정말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 효과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정말로 좋은 효과들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미국에서도 요즘에 이 암이 그런 심리적인 병이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펀드를 받아서 센터가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런 케모 안 하고 뭐 수술 안 하고 완치율이 80%에 가깝게 나오고 사실 이게 상대 선천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강한 삶, 정말로 그냥 운동과 뭐 이런 명상만으로 주는 건강한 삶, 이런 거에 대한 연구하면 더 큰 연구, 그리고 전파라는 큰 전파. 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삶의 질이 개선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다 이제 대답을 다 해주셨네요. 혹시 질문 있어? 교수님은 그냥 교수님 로봇은 그러면 이제 좀 신체 직접적인 그런 로봇으로 그냥 여기 스포츠 과학에서 로봇과 분류하는 되게 많잖아요. 요즘은 경기에 투입되는 뭐 심판 대신하는 그 비디오 그런 로봇도 있고.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혹시 그쪽은 전혀 비전 트래킹은 이렇게 제 분야는 아니고 일단 저는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로봇은 실제로 사람 몸과 물리적인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단순한 형태라든지 비디오가 아닌지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네. 너무 좋죠. MIT scientists Hermano Eagle Krebs and Neville Hogan are using robots to help stroke victims with brain injuries regain movement.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측정할 수가 있죠. 간도같이. Are seeing something that looks like we're influencing a change in the brain. Well, I think that'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we've seen so far. Now they're focusing on the lower extremities with ankle bots, which they hope will not only help patients walk again, but also help avoid dangerous falls after their strokes. The robots work by providing a video game on a screen, which prompts users to perform an exercise. If they don't make that movemen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n the robot will initiate it. If they do make a movement within that period of time, the robot goes along and helps them. So what we think is happening is that the visual display evokes the intent to move. A short time later, movement actually happens, and that sensory information comes back up to the brain. A future goal is to one day have an entire robotic gym for all parts of the body. 네, 교수님 랩이었던 스포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 외형적 발전 말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좀 철학적인 반문적인 발전을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교수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든 거의 발전에 대한 이제 그 필요한 조건은 다 그냥 분야를 먹는 거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아끼지 말 것과,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것, 그래서 새로운 걸 들여가지 말 것과, 그리고 기득권층을 만들지 말 것, 이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스포츠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그 안에서 위계 질서에 의해서 또 좌우되는 것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도 타파하고, 그리고 좀 더 그냥 유연하게,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봤을 때 좋은 것들은 정말 좀 과감히 받아들이고, 이런 좀 넓은 마음, 열린 시야, 여기 있으면 발전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좀 더 뭐 돌고 돌아서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예.